나의 공무원 수험 생활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나와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가직 9급 검찰직 합격생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내일 공부 끝나기 전 빈칸이 가장 중요하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매일 공부 끝나기 전 마지막 30분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합격생을 만나 취약 부분을 보충하는 합격 팁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험생활에서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공부 끝나기 전 마지막 30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저는 하루에 공부를 마무리하기 30분 전에 일간 복습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일간 복습이랑 주간 복습을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셨는지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간 복습의 경우에는 학습하는 중간중간에 이 인강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시는 부분과 제 자신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번에도 잘 모르겠거나 또 기억이 안 난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 키워드 위주로 포스트잇 정리를 하였습니다. 포스트잇에 한 과목당 2줄 이내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었고 정리한 포스트잇을 바탕으로 하루의 공부를 마무리하기 30분 전에 이 포스트잇을 떼서 보면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변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하고 또 정리하면서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작성한 포스트잇을 벽면에 붙여놓았는데 일주일 동안 쌓인 5개의 포스트잇을 바탕으로 주간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 포스트잇을 다 띄어서 다시금 그 포스트잇을 또 보고 이를 과목별로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시들과 같은 이 주변 내용을 다시금 상기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주간 복습 노트를 작성하고 이를 또 월말에 한 번씩 더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헷갈리거나 중요한 이 내용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되게 철저하게 복습을 하셨네요. 일간으로 하고 주간으로 하고 월 한 번 더 하고 뭔가 복습 주기를 그렇게 설정하시다 보면 이게 까먹을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양이 많긴 하지만 엄청 체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간, 주간 복습을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인간이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8월달경에 한국사를 마지막으로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던 중에 오늘 오전에 이 국어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지? 라는 물음이 제 스스로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루의 공부를 마무리할 때 한 번쯤 하루 공부했던 전반적인 분량을 다시금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간 복습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 동안 공부했던 분량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김질을 하면서 또 상기하고 암기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주간 복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이제 포스트잇 메모를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기출문제 강의 들으시면서 포스트잇 정리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신 거죠? 네. 그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하셨는데 그게 작기 때문에 빽빽하게 작성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노트가 아니라 굳이 작은 포스트잇을 활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포스트잇의 경우에는 벽면에 붙여놓으면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내용을 적지 않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활용했습니다. 노트의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넓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이라던가 부차적인 내용을 함께 적게 되는 이 불안한 마음에서 적게 되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막고자 키워드만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에는 딱 진짜 핵심 키워드만 쓰고 아까 막 생각나셨던 부차적인 것들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하신 거군요. 포스트잇을 책상 앞에 쭉 붙여놨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틈날 때마다 계속 붙여놓고 보신 건가요? 그거 막 떼서 이렇게 혹시 어디 갖고 가서 보시거나 이런 적도 있으세요? 가끔씩 이제 공부를 하다가 혹은 인강을 듣다가 멍 때리게 되는 경우에 방심한 순간에도 뭐라도 하나라도 더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일 포스트잇 내용을 바탕으로 백지 복습을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셨어요? 포스트잇에는 되게 간략하게 단어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서 타월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암기되지 않는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 선생님의 경목요결이라는 이 저서가 잘 외워지지 않아서
이 포스트잇에 그 단어를 짤막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5과목에 대한 키워드 작성을 다 마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30분 전에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아까 타월과 비롯해서 이 외래어 표기법 단원에서 또 메들리라던가 렌털과 같은 다른 단어들을 또 한 번 백지에 적어보고 다른 생각나는 단어들은 없는지 또 헷갈리는 포인트가 없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아까 이 선생님의 그 경목요결 저서와 비롯해서 동호문답이라던가 아니면 성악지묘와 같은 그 선생님의 저서와 그리고 16세기 정치사까지 다시금 상기하면서 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헷갈릴 만한 것들도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적어보셨나요? 네, 그렇게 적다 보면 이제 거기서 부가 내용을 생각했을 때 기억 안 나는 부분이 꼭 나오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내용까지 다 훑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당일에 이제 목표하신 분량이 다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30분 복습법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네. 웬만하면 10시 40분까지 하루 그 계획한 목표 이 공부량을 마치고 이 30분간의 일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당일에 공부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이 30분간의 일간 복습이 없으면 그날 학습한 내용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당일 학습량을 채우기보다는 네. 그 당일에 꼭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날 이제 조금 밀리면 다음 날에도 조금 밀리고 계속 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말에 몰아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주말에는 이제 주간 복습이 또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우지 않아서 밀릴 일이 거의 없었는데 혹시 당일 학습한 이 계획한 분량이 밀리게 된다면 다음날 조금 더 일찍 기상해서 그 당일에 학습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 밀린 부분을 계속 채워나갔습니다. 주말 얘기가 나왔는데 일요일에는 복습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11월 달까지는 일요일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네. 이 토요일 날 하루에 이 공부 계획한 양을 마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30분간의 일간 복습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복습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이후로는 이제 일요일 오전 오후 공부를 마치고 대략 1시간 정도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의 주간 복습을 하면서 일주일간의 공부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요일 날에는 제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고 또 외울 때까지 진짜 알겠다라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습을 일주일치를 하시고 나서 공부한 분량은 이렇게 떼서 버리셨나요? 저는 아이패드 굿노트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그 주간 복습 노트를 작성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간 복습 노트를 누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을 마무리할 때 월말에 4주치의 이 주간 복습 노트를 다시 보면서 이번 달에 어떤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헷갈려 하고 있는지 반복돼서 작성되는 내용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실제 이제 30분씩 복습한 방법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30분간의 복습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취약한 부분이 어디고 어느 단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취약 단원이 나왔을 때 보다 긴장하고 또 집중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오답률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즉석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나의 공무원 수험 생활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는 도중에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집에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스스로와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순간마다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는 점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버텨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원하시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수험생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이제 수험생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지금 이 시점에서 불안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글귀를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온 과정들을 계속해서 믿고 또 자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부 끝내기 전 마지막 30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그 구체적인 학습법을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복습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답변 남겨주세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